네, 여러분 먼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현재 SK 해킹 사건 때문에 난리죠. 난리도 아닌데 이게 뭐 진짜 해킹인지 뭔지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SK가 과거에 올린 글이에요. 이 SNS 계정, 공식 계정에 올린 글인데 내 개인정보는 안전한지 걱정 많으시죠? SK텔레콤 고객이라면 신경 꺼두셔도 좋습니다. 누구보다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SK 공식 계정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시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시죠? 꼭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최대 통신사인 SKT의 정보가 털렸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건 미국 기업이면요. 기업 망할 정도의 일입니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스무스하게 유심 교체해줄게. 보호서비스 신청해. 통신사 바꾸면 위약금 면제도 검토는 해볼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방금 보여드렸던 SKT 과거 그 글이 어느 상황에서 나온 글이냐면 과거에 KT에서도 해킹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SKT에서 저런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신경 꺼둬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참 본인들이나 잘하지 지금 역대급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건. 심지어 여러분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시죠?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고객들의 정보가 다 나갔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게 해킹이라고 하지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바로 내부 조력자가 있었냐라는 겁니다.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컴퓨터 타자기 좀 두드려서 쪼라락 해서 해킹을 해서 정보를 다 빼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고 내부 서버를 밖으로 빼내는 게 내부자의 협력이 없이는 핵심 정보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건데 경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해킹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28일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전환이 되었고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총 2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이 확대 편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경찰을 믿겠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믿을 기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믿을 수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제4의 통신사 SKT, KT, LG 말고 제4의 통신사를 만드시려고 그것을 추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실행은 되지는 못했어요. 지금 만약 계속 대통령직에 계셨다면 진짜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또 그거예요.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이 옳았다. 또 이걸로 결론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한수원과 원전 수주를 이제 말들이 많았긴 했는데 결국 확정을 했습니다. 5월 7일 날 최종 계약을 한다고 하고요. 한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곳이에요. 이제 공공기관이죠. 대한민국 정부의 한수원과 이걸 또 이제 발주를 한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와 원자력 발전사가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서에 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체코에는 원전 4기가 운영 중인데요. 지금 건설을 하려는 곳에 그 체코 두코바니라고 하는 거기 원전 단지에 4기까지 있는데 이제 5, 6호기를 새롭게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한수원이 계약 당사자로서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이어서 두코바니 지역 말고 테멜린 단지라는 곳도 있어요. 거기에 또 원전 건설 계획이 있다는데 거기도 만약에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 한수원은 당연히 우선 협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체코 입장에서도 이제 맡기던 곳에 맡기는 게 좋지 갑자기 뭐 여기는 또 다른 곳에 맡기고 그러면 또 이제 번거로워지고 일이 또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선 협상권을 한수원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체코 정부가 밝힌 사업 비용이요. 26조 2천억 원이에요. 26조 2천억 원. 26조. 엄청난 수주. 아닙니까? 엄청납니다. 무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유럽 국가죠. 체코는.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에 처음으로 원전을 수출한 성과입니다. 2009년에 UAE라고 해서 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있는 쪽에 아시죠? 그 만수르 아실 겁니다. 만수르 나라예요. 아랍에미리트 연합.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님 시절에 원전 수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6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좌파들은요, 말은 많습니다. 말은 엄청 많으나 결국 이런 실질적인 성과들은
왜 이명박 대통령님, 또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대통령님이 다 내죠? 대답 좀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8대0 지금까지 인용시켜놓고, 또 이거 원전 수출 확정되니까 이 뇌 구조가 다른 게 진짜 다르다라고 느끼는 게, 저 짝의 댓글이나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어쩌다가 봤어요. 근데 수주를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무슨 세금으로 체코에 퍼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대한민국이 왜 세금을 체코에 퍼줍니까? 그냥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아예 이 맥락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업적이에요. 다른 누가 뒤에 와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님의 업적입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이 옳았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메인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내각회의 내용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내각회의가 열렸어요. 우리나라 국무회의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생중계가 됩니다. 공개 장면이고요. 공개 회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나오고 각 장관들이나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걸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덧붙이지 않을게요.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핑진시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한다, 그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진짜 100%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뒤에서는 엄청 패고 있는데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일명 그 일본의 교토 화법이라고 합니다. 교토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화법을 쓴다고 하는데 트럼프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하셔야 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리 보고를 받은 보고서를 읽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보고서의 내용까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된 건 아니고 그 사실 또한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 5월 1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님의 발언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처리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1월 20일에 정권을 인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들 중 일부는 분기별 보고서입니다. 아직 관세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는 지금 중국이 매우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한 보고서를 몇 개 방금 받아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진시를 좋아합니다. 그런 일이 중국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들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규모의 엄청난 화물들을 실은 배입니다. 그러나 그 배들이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왔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매우 큰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도 중국산 제품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5%의 관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과 협상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전역에서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이 그들의 제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함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매매를 넘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다면 먼저 미국을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리를 돌면서 이 자리에 있는 각 부처의 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할 겁니다. 제 옆에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부터 시작할게요. 그가 가장 논란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트럼프 대통령님의 발언이었고, 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이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발언을 마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은 유머예요. 트럼프 대통령님의 유머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지금 국방부 내부에서 이 군사기밀 유출건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트 있게 이 사람이 가장 논란이 적으니까 피트 먼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네, 유머는 그냥 유머고요. 짚을 만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시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 거는 중국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맥상 중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핑진시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핑진시 그래서 이게 누구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검열이 돼서 제가 제 모든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핑진시를 좋아합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뭘까요? 최근에 이 팽진시에 건강 이상설이나 뭐 실각설이나 이런 게 아주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한 건 아닌지, 네,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은 중국을 대놓고 압박을 하면서 관세 145%? 걔네는 그거 당해도 싸다, 이런 말을 그제 바로 진짜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해도 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는 보고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핑진시 개인에 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보고서는 완전히 그 미국의 정보기관들 아시죠? 엄청난 기관들, 뭐 CIA 장관도 있고요, 국장도 있고요, FBI, 그리고 DNI, 털시 게버드 이쪽도 있는데, 요런 것들이 다 같이 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정보력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떠드는 정도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주 고급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님께는 보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을.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함에는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매매를 넘는 여러 요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어떤 특정 제품, 상품, 이런 거에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식재산권이 언급이 됐어요. 여기서 제가 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원래 미중 무역 갈등 중에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가 미국 기업의 기술을 강제로 이전받거나 몰래 빼내거나, 그리고 특허나 상표 저작권을 무단 복제하는 일이 굉장히 잦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애초에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공정한 무역을 말하면서 단순히 수출입 균형? 그 정도가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정의 기준을 단순히 제품 가격, 관세 얼마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산업 구조로 그 공정의 기준을 확장시킨 것과 같은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내용이 원래 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미국의 물건을 제대로 해서 팔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걸 넘어서 미국의 혁신과 기술을 절대 훔치지 마라.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 모든 혁신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뭐 말하면 끝도 없는데, 그런 기술들을 훔치지 마라. 그리고 그걸 훔친다면 그건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을 조심스럽지만 살짝은 예상해 본다면, 관세로 인한 이 갈등이 그냥 단기적인 물류 문제? 그런 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술 패권 경쟁, 특히 반도체, AI, 바이오,
이런 첨단 분야까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화웨이 뭐 이런 것에 대한 추가 제재나 투자 제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을 들어갔다 오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은 아닌데 이게 너무 내각회의가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중간에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DNI 국장이죠.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이번에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정보 관련한 기관의 수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DNI는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 사안들을 폭로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NI는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사안들을 폭로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 3주 전에 트럼프 내각회의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뭐라고 이 선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펜 본디 법무장관이랑 같이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이건 그때 최고 중에 최고가 이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주 지나서 나서 오늘 이제 내각회의가 또 열린 건데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선거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폭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워딩이 정확히 이렇게 나왔어요. 폭로. 제가 뭐 조사, 수사, 뭐 이런 뭐 경찰 뭐 이런 거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폭로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정말 폭로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를 미국의 DNI라고 하는 여러분 DNI는 그냥 일반 기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정도냐면 뭐 FBI, CIA 같은 어떤 그런 정보 기관들이 있죠. 그런 뭐 수많은 정보 기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기관들을 모두 통솔하는 기관이 DNI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거기에 국장이 털시 게버드라는 사람이고 그 게버드가 이 내각회의에서 말을 한 겁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뒤에는 뭐 이렇게 그냥 문맥상 이어지는 말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폭로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내각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각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 어제 오후 3시, 4시쯤에 그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났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죄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의미 부여할 정도지만 진짜 좀 완전히 파기 자판까지는 아니죠. 파기 자판까지는 아니어서 이게 뭐 바로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못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가서 또 이어서 또 상고를 해버리면 시간이 대선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만약에 대선이 확정이 되고 또 예를 들어 이재명이 됐다고 해보세요. 정말 말도 생각하기도 싫은 얘기지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당선 무효가 돼서 또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후보 교체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나온 거예요. 무죄에서 유죄로 다시 바뀐 거예요. 2심 재판부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 진짜 사법부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판결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2심 재판부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서 그거를 다시 정상으로 뒤집어 놨는데 이게 이제는 시간 문제로 이제 넘어간 거죠. 참 즐깁니다. 진짜 참 즐기고 미꾸라지처럼 뭐 빠져나가다가 지금 완전히 다시 딱 잡히긴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두려운 거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소름인 게 뭐냐면 그 MBC 난수방송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납니다. 우원식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정중앙에 있었던 그
방송 기억하시죠? 네, 고려 아연 문제도 있었고 글씨도 써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튼 그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진짜 소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오늘 또 이제 대법에서 고등법원으로 보낼지 모르겠어요. 빨리 보내고 빠르면 여러분 2, 3주 안에 끝날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대선 전까지 바로 또 마무리가 될까 싶어요. 최악은 고등법원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때려버리는 거고 일단은 그 2심 재판부가 그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고요. 바로 옆 재판부로 돌아가는 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 또 봐야 되는 또 피곤한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무죄는 아니다. 무죄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네, 일단은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뭐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희망회로나 기대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그냥 나온 사실 전달해 드리고 해석해 드리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그동안 뭐 사법부를 믿었다가 큰 코 다치신 큰 코라고 하긴 좀 뭐하고 뒤통수 맞으신 저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미국 내각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슈로 가져왔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파 유튜버들에 대해서 알고리즘 탄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더 진행될수록 기존 미디어보다는 이 우파 유튜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를 그 생태계를 좀 지켜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항상 제가 멤버십 가입 링크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고 계속해서 라이브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이고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